근데 세금을 제외하고 이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매달 100만 원을 수령받고 네. 계신 거네요? 거의? 네, 100만 원 정도. 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도 배당주를 꾸준히 사 모을 예정이고, 네. 올해는 세전 1,500만 원 배당금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어서.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달팽이 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의 배당 라이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계좌를 정리하고 난 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배당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투자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30대거든요, 프로님. 네. 네, 그래서 30대 분을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 주변에도 친구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있어도 사실은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 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셨는데 현재 그럼 매년 얼마의 배당금을 좀 수령받고 계세요? 저는 올해 세전 1,3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월 배당금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이 좀 있어서. 네네. 근데 세금을 제외하고 이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도 배당주를 꾸준히 사 모을 예정이고, 네네. 올해는 세전 1,500만 원 배당금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받은 건 아닌데, 네네. 꾸준히 투자하다 보니까 매년 배당금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게 적지는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각 계좌별 비중은 국내 주식 50%, 해외 주식 45%, 나머지 연금 5% 정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은 현대차 EUB,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SK텔레콤,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네네. 국내 주식은 최소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매월 좀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받고 싶어서 네네. 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성장주랑 배당주를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이제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려고 네. 투자금의 10% 정도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 90%는 알트리아, 오메가 헬스케어, 3M, AT&T, 리얼티 인컴 등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네네. 코덱 미국 S&P 500 두 ETF만 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네네. 돈이 묶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매년 연말정산을 세액공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연 600만 원까지만 채워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 배당주에도 좀 투자하고 계시던데, 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 국내 주식이 크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면 시세 차익을 내기 쉬워서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고배당주도 1년에 주가가 10%에서 30% 정도씩 움직이니까, 네네. 이 주가와 시가배당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잘 활용하면 1년에 15% 정도의 수익률은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가배당률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배당률 10% 종목을 매수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서 시가배당률 6% 정도까지 내려오면 수익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대차 EUB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이 시가배당률 5에서 6% 정도가 나오는데, 두 종목 모두 작년 겨울에 시가배당률이 10% 정도 됐었던 종목이에요. 네네. 그리고 올해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면 배당금을 이렇게 꾸준히 받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목표한 시가 배당률 근처에 오면 좀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1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1년에 시세 차익으로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추가로 해외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까지 합치면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는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현대차 EUB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 가지고 아직 있습니다. 팔진 않으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좀 올라서 네네. 오늘도 손이 나갈 뻔했는데 좀 참아보려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일단 조금 더 축하드립니다. 기다려볼 그러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면서 네, 이제 어떤 좀 확신 같은 게 생기셨나요? 앞으로 좀 꾸준히 이어갈 것 같으신지 배당 투자를. 처음에는 저도 배당 투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수익률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렇게 조금씩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배당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1년 정도 단기 매매 위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근데 초기에는 단타를 해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장이 좋아서 덤으로 수익이 난 거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 하락장 맞고 네.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실이 이제 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제 생활도 무너지고 그쵸. 주식을 이제 봐야 하니까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주식 관련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워렌 버핏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접하게 됐는데 네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하나가 유명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수익률이 크지 않아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그때부터 좀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래서 고배당주를 유심 깊게 봤는데 네네. 시가 배당률 10% 정도면 기업의 실적이 유지되는 또는 뭐 성장하는 가정하에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 하방을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뭐 더 떨어져도 실적만 유지되면 10% 이상 되는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 투자를 해보니까 일단 쉽고 크게 신경 쓸 점이 없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이제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데 네. 배당 투자가 이런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장기간 이제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라던가. 그렇죠. 예, 네.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네. 저도 사실 투자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배당금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 이런 생각에 그냥 뭐 외제차나 하나 사고 시계 사고 명품 사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러다 나는 투자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결국 나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가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차, 명품 뭐 이런 거 있어도 크게 뭐 행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사도 계속 가난해지니까 어차피 다음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막 돈 몇 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네네. 이런 삶을 이제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비를 해도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소비를 할수록 이제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급을 받으면 주식을 먼저 사 모으고 남는 일정 금액에서 이제 소비하고 이런 습관이 됐고 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목표를 알고 난 후 이런 행동을 이제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배당금이 또 많이 증가하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세금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세금 저도 처음엔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네네.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은 이제 걱정부터 하고 그 걱정 때문에 일을 시작조차 못 하는데 이제 부자들은 일단 시작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뭐 이런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배당 투자에 세금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그쵸. 게 딱 배당 투자할 때 세금인데 실제로 금융소득 과세자가 돼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걱정할 정도의 많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이미 세금에 대한 영상이 올렸는데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 이런 절세 계좌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뭐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 뭐 저처럼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 계좌를 개설해서 뭐 본인 2천만 원, 배우자 2천만 원 뭐 이렇게 세팅해 놓으셔도 되고 그렇죠. 지금 당장 배당금이 많이 필요 없으시면 뭐 고배당주에서 배당성장주의 비중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당장 배당금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는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일 텐데 네네. 그 경우 8,400만 원까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금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원래 납부하던 15.4%의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많아요. 네네. 그럼 따로 원청징수 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건보료는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것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달팽이 구독자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구독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달팽이 주식 채널 컨텐츠를 보면서 배당 투자를 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보다 배당 투자를 오래 하신 구독자님도 있으실 테고 이제 막 배당 투자를 시작하시는 구독자님도 있으실 텐데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도 이제 배당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매월 계좌 결산, 배당금 결산, 제 채널에 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배당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처럼 작은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요청을 해주신 달팽이 주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즐거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프로님 채널에 가면은 투자하시는 종목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 배당률과 네네.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네.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좀 유튜브에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네.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데 네네. 직장인 분들에게는 적합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많이 보시고 따라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오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퇴근하고 지금 숙소에서 있습니다. 진짜요? 피곤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